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보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트랙터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뒤에서 이제 충돌한 가해자가 특약 위반으로 대인 책임보험만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트랙터 파손에 대해서 대물도 안 되고 또 피해자분들은 많이 다쳤고 또 책임보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을 했겠죠. 많이 다치셨어요. 이쪽 한쪽 신장을 드러내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하셨고, 뭐 무보험차 상해는 어차피 이제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한 합의금도 한 7, 8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인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로 차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시는 거죠. 피해자도 많이 다쳤고 트랙터도 그렇게 파손이 됐는데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그러면 이 가해자분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어떻게 됐든 간에 합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형사 합의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가해 운전자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합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드렸겠죠. 지금 가해자분께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피해자들의 형사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 형사 합의서가 들어갔을 때 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가해자분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피해자들이랑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물 보상에 대해서 저희는 전액 보상을 해라. 이러이러한 손해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가해자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 그 고철 팔고 엔진 팔고 뭐 하면은 돈이 그래도 몇백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잔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잔존물을 자기한테 넘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트랙터에 대한 보상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잔존물이 내가 생각할 때는 600 정도 되니까 600을 빼고 나는 1,400만 원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할까요? 이 가해자랑? 이 가해자분은 자기한테 필요한 게 형사 합의서인데 우리가 뭐 형사 합의금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트랙터 값만 보상을 해줘라. 그럼 형사 합의서 써줄게. 이런 얘기, 진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존물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뭐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뭐 상담을 받았으니까 뭐 잔존물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형사 합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형사 합의를 안 하면 형사 처벌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한테 니네 과실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잔존물에 대해서는 야 왜 니네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2천만 원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잔존물은 날 줘. 아니면 잔존물 니네가 가져갈 것 같으면 나는 잔존물 뺀 1,400만 원만 보상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형사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물에 대해서 당신이 주장할 거 다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피해자들한테 합의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좀 약간 적반하장? 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들도 노발대발 난리가 나시는 거죠. 결국엔 형사합의가 안 됐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가해자분 금고 6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어요. 결국에는 깜빵 가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심지어 되게 친절하게 당신은 이 형사합의서가 없으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 맞춰주면 형사합의를 해주겠다 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하다가 결국에는 합의서도 못 받고 결국에는 깜빵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 참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김앤장 가서 상담을 받았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앤장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 자기가 뭘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피해자 측인 우리 쪽에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귀조차도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깜빵까지 가시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형사 합의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뭐 항소하겠죠. 항소심에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과연 이제는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이제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하겠지만 사건이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이제 피해자분들도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버린 상황이니까, 그리고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사건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분들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맞는 그 적절한 대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좀 어려운 건지,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자기 주장만 했었어야 되는 건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